그리고 김유비 군의 아버지 김기후 씨께서 전북 익산에서 오늘 샤우팅하기 위해 찾아와 주셨는데요. 따뜻한 응원의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살이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8월 27일 날 아침에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그 27일 날이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면 화요일 날일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저녁에 유치원에서 열감기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아기 엄마랑 딸아이하고 같이 처음에 익산에 있는 모 소아과를 갔어요. 열감기니까 간단하게 이제 약을 타와가지고 약을 먹고 토요일 날 유치원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야외 활동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되니까 얘가 또 열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병원 하는 데는 익산에 한 2군데, 이제 원대병원까지 3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사건 발생한 우리들 소아과를 저희가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약을 타러 갔죠. 상세 불명의 열이라고 해가지고 약을 타가지고 약을 먹고, 애기 엄마는 그때 당시에 그 뇌수감염인가 그게 제일 뭐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물어봤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제 상세 불명의 열이니까 약을 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먹고 오후 되니까 애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 되니까 열이 좀 다시 올라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제가 출근을 좀 미루고 입원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애기 엄마하고 아들은 이제 병원에 걸어서 들어갔고 저는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하였죠. 중간 와중에 애기 엄마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뭐 열이 내렸다, 괜찮다. 애기 엄마 점심이 걱정돼가지고 밥을 사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인이 뭐 밥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안 와도 된다, 일 봐라 해가지고 이제 저는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인 딸을 데리고 제가 한 8시 10분경에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가니까 내가 봐도 애기가 조금 뭐라고 할까 집에 있을 때보다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수액을 맞고 능계를 맞았으면은 내가 힘이 좀 더 나든지 했어야 하는데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애기 엄마한테 그랬죠.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의사는 퇴근을 했대요. 퇴근을 하고 그 상황에서 간호사가 시간이 좀 지체하고 나서 그럼 검사 결과라도 알려달라. 애기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 근데 애기는 열이 있으면 간 수치가 좀 나올 수가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애기 엄마가 오후에도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었대요. 너무 수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애기가 좀 힘겨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0시경까지 거기에 있다가 애기가 뭐 걸어 다니고 했으니까요. 단지 좀 집에 있을 때보다는 병원에 있는데 좀 힘들어 했었는데, 네, 아침에 갑작스럽게 제가 딸을 학교를 보내야 하니까 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가 한 7시 한 40분 정도,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들내미가 복숭아 좋아하니까 그 전날에도 먹었으니까 좀 씻어가지고 갖다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애기 엄마가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급박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부랴부랴 제가 한 1분도 안 돼서 갔을 거예요. 집 앞에 바로 병원이니까. 제가 딱 도착했을 때는 그 담당 의사가 그때 당시에 퇴근했었고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기 엄마가 막 경황이 없이 있는 상태에서 저도 그 상황을 보고는 뭐 그렇게 뭐 애기가 뭐 심장이 멎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요. 멎어 있는지도 모르고 뭐 급하고 애기 엄마가 119도 불렀다 해가지고 제가 원대병원에 아는 의사한테 이제 지인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물론 산부인과 교수인데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들이 심장이 안 뛰는 것 같다. 어떻게 하냐. 119 불렀다. 하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와라 하더라고요. 제가 도착하고 한 5분 되니까 119가 왔었어요. 담당 의사가 계속 심폐소생술하고 있는데 가자 빨리. 저는 가자 했는데 지금 가도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서 이걸 조치를 하고 가야 한다.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한 또 20-30분 정도 지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새벽 6시에 우리 아들은 그 병원에서 간호사가 열 체크를 했어요. 열 체크를 했는데
입원할 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때 사건 터질 때까지 열만 체크를 한 거예요. 요즘에는 기계로 이마에다가 체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간호사나 의사를 믿었지 않은데 의사는 저녁 회진도 안 들고 퇴근을 한 거예요. 그때 힘들어했을 때 지금 의사가 청진기나 뭐 예를 들어서 혈압이나 이런 거 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판인데 6시에 아침에 아기가 열 체크하는데 일어났대요. 아기 엄마 말로는요. 일어나가지고 저체온으로 나왔나 봐요. 이제 체온 자체가 열이 있었는데 이제 저체온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기 엄마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저체온은 위험하다 해가지고 간호사한테 빨리 핫팩이라도 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기가 찬물 달라 따뜻한 물 달라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의사도 없었고 근다고도 전문적인 뭐 간호사도 경력 있는 간호사도 없었고 뭐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뭐 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7시 한 40분 50분경에 그때 아기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면서 뭐 하늘나라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경황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건강하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한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니까 그냥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진짜 하늘이 노랗고 애기 엄마한테 그랬어요. 너무 억울하다. 부검을 하자 이것을. 그래도 아들이 죽었지만은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애인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너무 건강한 놈이 이렇게 갔는데 샤안이라도 알아야 우리가 부검을 안 했을 경우는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부검을 놀이를 했어요. 부검을 하고 딱 3개월 걸렸습니다. 부검을 하고 그 이후로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부검 결과가 급성 림프구선 심근염으로 나왔어요. 그 변명이 나오고 나서 형사도 사실상 담당 형사 그 팀장이 아는 또 이제 어떻게 좀 아는 형님이었고 담당 형사는 의사협회에다가 이걸 다시 또 의뢰를 해야 한대요. 의뢰를 해야 한다고 그래 뻔한 거 아니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의사협회 보내봤자 필요 없으니까 그냥 검찰에 송치를 하든지 해라.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지금 그 의사로 인해서 아들이 하늘나라 간 것도 억울한데 경찰이 조사하는 거에 너무 분노를 한 거예요. 의사협회에다 무조건 보낼 수밖에 없대요. 그래 좋다 보내라. 정확히 시간이 3개월 반 걸리더라고요. 3월 14일 날 딱 6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저한테도 아닌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 이제 찾아갔는데 경찰이 뭐라고 하냐. 담당 형사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그 전에 있는 형사는 군산으로 발령이 나고 지금 현재 형사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였대요. 의사는 적절한 조치였다.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반이란 동안 의사협회에서 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뭐 했냐 하니까 그때 사건 당시 원대 병원에 영안실에 있는데 형사 2명이 왔어요. 형사 2명이 와서 그 어려운 상황에 애기 하늘나라 간 한 2시간, 3시간도 안 된 상황에 형사가 진술서를 써가지고 갔어요. 애기 엄마하고 저한테요. 그러고 나서 차후에 보완할 일 있으면 다시 와서 쓰셔도 되고 자기들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왔어요. 6개월 반 동안요. 한 번도 안 오고 담당 형사는 바뀌어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담당 의사하고 간호사 몇 명이서 와서 조사를 받았냐. 사건 당시 딱 한 번 조사를 했대요. 의사 조사했고 담당 간호사는 그때 우리 애기 담당 간호사 2명 중에 1명은 수간호사로 바뀐 거예요. 수간호사로. 바뀐 상태에서 조사로 적절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분노해서 당신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 이렇게 조사를 하겠냐.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이렇게 조사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들 이렇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당신들이 왜 수사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의료사고는 수술을 해가지고 배를 갈른 다음에 집기류가 들어가야 가위나 붕대나 뭐 솜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만이 이대로 밀봉을 했을 때 이게 의료사고지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라 이거예요. 억울하면 민사로 가란 뜻이겠죠.
그 와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재수사를 오래 하니까 자기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다시 수사를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조사하면서 내가 억울하니까 부검 결과, 내가 의뢰한 부검 결과하고 그 전에 제가 CCTV도 경찰 쪽에다 의뢰를 했어요. 사건 당시 딱 5일 되고 나서 경찰 쪽에 CCTV를 확보를 해달라. 하루 계속 전화를 했어요. 형님께서요. 확보했냐? 한 5일 되니까 확보를 안 했대요. 계속. 담당 형사는 야간 형사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전화를 한 통화 갔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CCTV 카메라를 걔들이 확보를 했어요. 경찰들도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우선 결과는 나와야 하잖아요. 의사협회에. 자, 나오고 나서 제가 다시 재조사를 의뢰하니까 한 달 정확히 4월 14일 날 내사 종결을 해야겠대요. 왜 해야 하냐? 그러니까 뭐 다시 의사 부르고 했지만 뭐 적절하다. 아니 담당 의사가 회진도 안 들고 그냥 애기 방치해놓고 퇴근한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 애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였냐. 그러면 내가 자료를 줘라. 자료를 주면은 내가 수사를 하겠다 하니까 담당 의사가 그럼 내사 종결을 해야 한대요. 내사 종결을 해야만이 내가 내 아들 부검한 자료도 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대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내사 종결 시키자 해가지고 제가 4월 14일 날 정보공유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변호사한테 이제 의뢰를 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 터지니까 막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믿을 수도 없고 우리 딸내미가 학교 가는데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마음 자체가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같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 됐는데도 내가 의사한테 누구한테 욕 한마디 안 했어요. 지금까지요. 내 아들이 억울하게 갔지만은 수사만큼은 진정하게 해야 하지 않냐. 경찰들이 너희들이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으면 너희들이 수사를 뭘 하냐.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민사로 처음부터 가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자기들은 절차니까 어쩔 수 없대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제가 너무 분노한 것은 경찰들이 의학적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뭐하러 수사를 합니까? 이거 시간만 끌 뿐이지 이 사건 당한 사람, 유족들은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 잠깐 상담을 했는데요. 진짜, 애기 엄마 생각하고 딸내미 생각해서 누님한테 여기 와 있는데 내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지금도 잠을 못 자요. 아까 애강이 어머니 인자 얼마 안 되셨지만은 시간이 지나도 이 자식을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절대 묻을 수가 없어요. 담당 의사, 내가 같이 하늘나라 가서 유비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진짜로. 아직도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은 의사는 그렇다고 치고 형사만이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사만 됐다고 하면 제가 억울하진 않겠어요. 우리 딸내미한테 미안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종현이 어머니란 법 자체도 사실상 인터넷이건 뭐건 전부 다 닫았어요. 모든 걸 다 닫고 아들 이렇게 되고 종현이법이란 걸 처음 봤어요. 아, 이거다. 내가 나뿐만 아니라 분명히 또 제2의 제3자가 분명히 이런 피해가 오면은 형사들이 뻔히 이렇게 수사를 할 건데 다시 또 마음에 또 상처를 받을 건데 어느 정도는 다른 장치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유비 아버님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차분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 의사에 대한 분노함이, 병원에 대한 분노함이 너무 크셨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좀 위로하고 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같이 얘기를 하다가 되게 좋은 아버지세요. 지금 유비 하늘나라 보내고 난 뒤에 유비와 같이 못 보낸 그 시간, 약속을 못 지킨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저도 아빠인데 많이 도전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유비 아버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저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왔고 계속 샤우팅 카페 유독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경찰에게 그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가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경찰도 이야기한대요. 우리 잘 못한다고, 이거 수사 못한다, 어려웠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사협회의 감정이 너무 가재는 개편이다. 너무 환자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사 고소는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공식처럼 형사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의사 부르고 간호사 부르고 직원 불러서 한번 조사하고 의사 앞에 감정 요청해서 결과 나오면 그거 가지고 바로 뭐 기소 불기소 처분 뭐 이렇게 그 의견을 검찰에 넘기고 만약에 답변이 늦게 오면 박주화 씨 사건은 1년 동안 됐잖아요. 그러면 기소 중지를 해놓죠. 중지시켜 놓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결과 오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좀 전문성을 가진 경찰이 좀 제대로 수사를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전문가인 환자나 환자 그 유족들이 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차라리 의료 사고 그 수사 전담반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공론화 시켜서 필요한 거 아니냐 의료문제조정중재원은 민사소송이고 민사에 관련된 거고 형사에 관한 것들은 그리고 적어도 전문성을 가진 경찰이 수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환자도 승복하지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좀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위에 좀 이렇게 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든 경찰서에 다 뭐 전담반을 만들 수는 없고 도마다 하나 정도 있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다 하지 말고 사망 사건, 저희 피해자가 문제제기한 사망 사건이나 아주 사회적 큰 이슈가 되는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만 정도라도 수사 전담반에서 수사를 했었을 때 유족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훨씬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정도 의견 정도가 나온 정도이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괜히 의료계하고 대립각을 왜냐하면 뭐 마치 의사를 범죄인처럼 취급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에 오히려 그 불신의 벽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뭐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제 형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이 억울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작년까지 의료문제조정중재원에 좀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그 의료 사고가 이제 났었을 때 너무나 납득되지 않는데 혹시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의 유무에 대해서 혹시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수긍하기 힘들더라도 나중에 수긍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애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은 납득이 되고 어떤 것들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납득이 되는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그 조사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있었을 때예요. 그랬을 때는 혹시 결과가 자기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더라도 나중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도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그 결과에 가타부타 어떤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부분보다는 그 태도의 문제였던 것 같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저는 형사 소송에서의 좋은 점은 수사의 좋은 점은 그 사실관계 파악을 굉장히 그 파악력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사보다는 형사에서의 그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그 뛰어난데 그 이유는 직접 당사자들을 이제 불러서 진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형사 사건이 이 성실하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그 민사와 다르게 형사는 직권 탐지주의예요. 그 뭐냐면 경찰이 혹은 검사가 직권으로 그러니까 당사자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조사를 이제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 문제는 전문성인 거죠. 전문성이 없으면 뭐 조사를 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피의자를 데리고 왔더라도 뭐를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정리가 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료기록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 수집 그 방법인데 진료기록 감정을 하더라도 이건 경찰이 또 질의사항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질의사항을 뭐 ABCD를 나누는데 뭐를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그 수사의 주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사람이 자기 의지가 있으면 방향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의지가 없다 보면 또 다른 방향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전문성이라든지 좀 조사를 당사자들이 뭔가 결과에 상관없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담반이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담당하게 된 형사들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의료적인 기본 지식이라든지 어떤 수사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교육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뭔가 고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치기는. 근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게 빠졌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강이하고 유비 같은 애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강이나 유비 같은 애가 또 안 생기려면 우리를 뭘 고쳐야 되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의 초점이 예강이가 유비가 생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수습을 하지? 여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저도 지금 생각을 하면서 계속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유비 같은 애가 그러면 감기로 오인할 수 있는 병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냥 감기처럼 오는 병은 정말 많아요. 예강이처럼 코피가 좀 심한데 애가 깔아져요.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아요. 최고의 병원에 가도 애가 죽었고 여기는 지금 동네 병원에 가서도 유빈 또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최고 선진국의 의료를 수출하자는 지금 대한민국에 애들이 동네에서 계속 이렇게 죽고 있는 이 시스템이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게 어디를 고치면 애들이 좀 더 안전하게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숙제인 것 같고요. 사후 처리 문제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자꾸 들어요. 경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 해야죠. 뭔가 애가 죽었어도 억울하지 않으려면 해야죠. 근데 그건 부모가 안 억울한 거잖아요. 애는 하늘나라 갔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정말 어린이 응급실이 뭐가 문제인지, 지역별로 어린이 입원 환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린이 병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에 돈이 조금 가는 거면 돈을 더 넣어서라도 부모들이 안전하게 애를 믿고 병원에 최소한 지금 입원했다가 응급실에 갔다 애가 죽고 있는데 계속 이거는 뭔가 그게 잘못된 거지 지금 사후 처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애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입원했다가 그냥 갑자기 죽고 응급실에 갔다가 4시간 만에 이렇게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망과 의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각하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환자안전법 만들면서 인력 기준 같은 거 넣어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뭔가 안전하게 하려면 병원에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고, 더 감시 체계도 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한다면 돈을 더 내서라도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의료계 의사협회가 이거 감정 갖고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발 정부가 돈을 내가지고 중재원으로 옮겨주든 어떻게 하든 제발 좀 환자들이 믿을 수 있는 걸로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환자들이 신뢰가 안 되잖아요. 제대로 돈 주고 감정하는 의사도 만들고 감정 절차도 만들어야지 환자가 안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빠가 굉장히 8개월 동안 마음을 막 이렇게 추스리시고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더 막 속이 상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뚜렷한 뭐 이제 어떻게 하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못 만드는 것 같지만 지금 벌써 여러 번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경찰에 대한 억울함이라는 게 환자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뭔가 우리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비 군의 아버지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